Hola todos,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될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폴몬트 학원의 스페인어 강사 유경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간략하게 우리 폴몬트 학원에서 스페인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스페인어라는 게 어떤 언어인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목차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과 또 스페인어만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또 우리 폴몬트 학원의 주요 학생층이죠. 대일 외고의 출제 스타일을 분석해드리고 또 이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상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공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학생 여러분들을 교육하게 될 것인지 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 이름은 유경원인데요. 스페인어 이름 디오니시오입니다. 디오니시오라는 이름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이름 기는 거를 스페인어권 많은 사람들은 좀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오니시오의 디오 앞을 세 개만 따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루라는 남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 리마에서 현지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서 스페인어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뒤로 또는 대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중소규모 크기의 1대1 개인 또는 그룹 강좌, 기업 출강 어학원에서 현재까지 11년 정도 활동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의미 있는 제 경력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대일, 외고, 대원, 한영, 서울외고등 등 여러 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등급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 교습을 통해서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여왔다라는 것. 그 외에는 현재 우리 많은 스페인어 구사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전선에 계시는 분들, 전 삼성전기인 솔루엠에서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를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시에 통번역사이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바로 다음 넘어가 보죠. 스페인어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과 또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서양권 국가들의 제1외국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1외국어는 단연코 영어죠.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도 사실 또 많은 성과의 차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권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영어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페인어권 시장이 그 중요도만큼 폭풍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그와 발맞춰서 취업과 비즈니스 기회 역시 매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건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매우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로망 수업은 언어로의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선택을 잘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양권 국가들의 제1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은 여기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끝자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죠. 그러나 스페인은 역사 속에 아메리카 대륙의 북남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을 모두 식민지화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빨갛게 파랗게 진한 남색으로 보이시는 곳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고요. 보시면 분명 여기는 미국인데 미국 남부와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의 25% 이상이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페인어가 거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라틴어에서 유래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 문자, 영어 알파벳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고요. 스페인어 알파벳은 딱 하나만 다릅니다. 이제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대략 모국어 5억 명, 외국어로서 또 그만큼의 숫자인 5억 명 정도가 스페인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매우 보수적으로 선출한 외국어 사용자 이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어가 서양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어권의 어떤 잠재력, 장점 중에 하나로 꼽자면 바로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 국가를 방문한 한국인들의 수치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뒤져서 항상 4위, 5위, 6위 그 언저리 어딘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스페인의 너무 아름다운 매력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1위의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여행지다. 또 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의 수 등재된 건수를 이 언어권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스페인어권이 1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어권도 많긴 한데 이 정도 절반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관광을 가더라도 뭐 시간도 비용도 좀 많이 드는 편이죠. 근데 스페인어 공국가들은 중남미와 뭐 스페인을 포함해서 169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스페인어 자체가 미래 관광 산업의 핵심적인 키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는 과거에 은퇴하시는 노인들도 그렇지만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자산의 규모가 다르다. 네, 이 노후 생활의 질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스페인어를 통해서 이 스페인어권의 관광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스페인어권 국가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페인 순례길 너무 유명하죠. 스페인에 있는 로마 수로, 또 아람브라 궁전,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등 마주치기만 해도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런 멋진 장소들, 또 관광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미래가 또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남미라는 아주 젊고 거대한 신시장 때문입니다. 중남미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인구는 6.5명 정도 되고요. 근데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젊다라는 건 앞으로 소비 여력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또 그리고 기대 여명도 되게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판매해서 또 수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매우 풍부한 곡물 자원과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근접해 있는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최근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한류 열풍입니다. 요즘 중남미가 한류 열풍에 푹 빠져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케이스는 어떤 한 분이 그냥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요리,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스페인어 배워서 남미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게를 열어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들어서요. 이렇듯 이 최근 사람인이나 아니면 어떤 인재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페인어를 검색하시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용 문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우대하는 채용들이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제가 기업 출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전 삼성 전기였던 회사에 문과세요. 네, 요즘 문과, 폭망 이런 얘기들 많죠. 근데 그건 스페인어를 못하는 문과여서 망하는 거지. 스페인어를 잘하는 문과들은 돈을 아주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분의 한 사례가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내내 문과셨고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10년 차 과장에서 아니면 과장 직전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직급은. 스페인어를 공부하셔서 그 회사의 멕시코 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갔습니다. 이 파견의 혜택이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주재원이 여기 티후아나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멕시코 가장 북쪽입니다. 멕시코 가장 북쪽이면 캘리포니아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 학교, 차량을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남편분만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멕시코에서 직장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평균 연봉은 1억이 그냥 넘습니다. 한국에서 7천만 원, 6천만 원 벌었던 사람들도 해외 파견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죠. 그러니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이나 여러분들 미래의 어떤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정말 큰 밑거름이자 또 중요한 기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영어와의 학습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언어적 유사성이 4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본교육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영어는 스페인어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한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영어에서 RY로 끝나는 모든 명사들, 대부분의 명사들은 이 RY를 리아라고 바꿔서 스페인어식으로 읽기만 하면 스페인어가 됩니다. History, Historia.
뭐 factory 등등의 형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CE로 끝나는 명사들은 CR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되고요. 아직 너무 많습니다. 자, 영어에서 TY로 끝나는 명사들은 that으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되고, 영어에서 ik로 끝나는 명사 또는 형용사들은 역시 있고 철자 하나만 추가하고 스페인어식으로 읽기만 하면 스페인어가 되는 말어. 또 ont, ent 발음들 많이 있죠. important, present 다 스페인어로 importante, presente 발음도 단순하고 쉽죠. 역시 뭐 여러 로망스어권의 언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communication, 이 션이나 sion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sion 이런 유사성들을 눈여겨봤을 때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영어에서 몰랐던 표현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영어에서 알고 있는 표현들을 스페인어에 접목하면 훨씬 더 스페인어 공부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로망스어권 언어로의 확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망스어군 언어라는 건 로마 라틴어에서 기원한 언어들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인어를 포함한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어, 루마니아어가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스페인어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포르투갈어는 사실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 동안 사실상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00년대 12세기에 포르투갈이 최초로 독립을 해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스페인어 기소도가 85에서 90%입니다. 또 이탈리아는 80에서 85, 프랑스는 75%, 로마니아는 70%, 영어도 40, 45%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분석해봤어요. 우리 서울 표준어가 있죠. 서울 표준어가 있으면 충청도 사투리가 표준어 대비 유사도가 한 85에서 90 된답니다. 이탈리아어는 스페인어 대비 이탈리아어는 강원도 사투리, 그리고 스페인어 대비 프랑스어는 전라도, 루마니아어는 경상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실제로 제주도 방언이 표준어하고 한 50%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한다는 건 우리가 표준어를 하고 어떤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이해할 때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강원도 사투리를 이해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떤 뭐 유럽의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인데 저 뭐 화면에 language you speak 뭐 Portuguese, Italian, French, Spanish 다 한다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저는 뭐 전남 사투리도 좀 하고요. 경상도에서 뭐 갱상도만 뭐 좀만 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사투리밖에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만큼 아주 닮아있는 전 세계 어떤 언어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아주 높은 유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공부를 오랫동안 차근차근 꾸준히 해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이탈리아 해야 돼, 포르투갈 해야 돼, 브라질로 발령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하루 1시간에 2시간 정도 잡아서 1년에서 1.5년 정도면은 통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대외외고에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주요 포인트들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외외고 수업들은 과거에는 주로 이 문법과 어휘 중심의 선택형 문제들만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서술형 문제들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비중 자체는 문법과 어휘 중심의 선택형 문제들, 다지선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겪는 많은, 또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많은 트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보기가 유사한 것들, 형태가 유사하거나 좀 미묘한 차이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입어 섞어 넣어서 혼동과 오답을 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떤 동사와 명사 사이에 어떤 전치사가 적합할 것이냐, 이것 또한 역시 학생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 문법을 활용할 줄 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또 많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변별력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중간중간에 빈칸이 들어있는 형식으로 서답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답형 문제들은 결국에는 등급을 가르는 지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분 점수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철자를 쓰지 않아서 점수가 깎이기도 하고, 또 어떤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하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점수를 많이 까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문제는 실제 저작권 문제로
학교에 기출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풀이를 시키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 은행의 일부분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항들, 기출 문제 시험지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알맞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학년 정도가 되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스페인어권의 문화적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 이 독해 문제들도 출제됩니다. 이 독해 문제들은 사실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오늘 예문에 오늘 풀려는 문제에 오늘 학교에서 진행했던 진도 내용 중에 스페인이나 중남미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거 내용 내가 일부 아는데 풀어갈 수 있게끔 많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본문 내용 안에 뭔가 분명히 등장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보기를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기를 짜게 되면 이 내용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답을 체크하게 되죠. 이런 스페인어로는 디스트락토라고 부르는 이 함정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여기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전 대상 범위를 요약하고 또 해설하는 진보 시간을 당연히 가져가는데요. 이 진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출제 격양을 따라서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헷갈리고 어떻게 하면 오답을 낼까를 고민을 해서 최대한 그런 지점들을 모두 뽑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고사, 모의고사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요 테스트, 우리 주간 테스트 진행했잖아요. 그 기간에서 유독 많이 오답이 있었던 문제들이 학생마다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개개인에 맞춰서 거기 모든 친구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최대한 모아서 한 번 더 강조 설명해주고 한 번 더 암기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시험 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보를 거치고 나면 직보에서 오답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 설명해주고요. 요거를 지나고 나면 항상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출제 범위를 포함하고요. 주요 출제 경향의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난이도는 실제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과 유사하거나 그보다는 좀 더 어렵게 학생들에게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또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는 필요는 없지만 모의고사를 최대한 어렵게 학생들이 조금 훈련이 될 수 있게 마련을 해야 시험 당일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양상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폴몬트 어학원 스페인어 수업에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학교 연락처, 학원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폴몬트 학원에서 스페인어 수업으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Chao.